저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딸. 그런데 어느 날 서랍 속에서 DNA 검사 결과를 발견했죠. 제가 18년 동안 키운 딸이 제 친딸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요. 더 끔찍한 건 제 진짜 딸은 그 시간 동안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병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황금빛 보물상자입니다. 오랜 세월이 켜켜이 쌓인 그 깊은 곳에서 꺼낸 이야기. 가슴 시린 실화 속에 숨겨진 우리 삶의 뜨거운 울림을 느껴보세요. 18년의 거짓, 남편의 배신, 뒤바뀐 운명. 이제 이 지옥 같은 진실을 주인공은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윤서입니다. 33세 나이에 제 인생은 완벽해 보였죠. 아버지는 재벌 회장이셨고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함이 싫었어요. 돈으로 시작된 인간관계, 계산된 미소들, 전부 가짜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연을 만났을 때 저는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그는 중소기업 직원이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죠. 저를 바라볼 때 그는 제 재산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당연했죠. 윤서야, 내가 뭘 아느냐? 그 남자가 널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사랑한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사랑이 전부를 이긴다고 믿었으니까요. 결혼식 날은 화창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 저는 행복했어요. 도연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서야, 평생 사랑할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죠. 저는 그게 감동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객석을 둘러보다가 저는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를 응시했죠. 그 시선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오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체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저는 도연에게 물었어요. 도연은 하객석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 내 회사 사람들 중 누군가 아닐까? 그는 너무 빨리 대답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 여자의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죠. 그녀가 도연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다는 것을, 아니, 미래였다는 것을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아버지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도연은 처음엔 거부했어요. 윤서야, 우리 돈으로 집을 장만하자. 하지만 저는 설득했죠.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지금은 받아들이자. 도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던 게 기억나요.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해 보였어요. 도연은 성실하게 출근했고 저는 집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식사를 했죠. 평범한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도연이 휴대폰을 볼 때 얼굴이 굳는다거나 주말에 갑자기 회사 일이 생긴다거나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혼 8개월째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초음파를 보며 저는 울었어요. 작은 점 같은 생명. 제 아이였습니다. 도연의 아이. 우리의 아이. 집에 돌아와 저는 도연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도연은 멈췄습니다. 정확히 3초 정도. 그리고 웃으며 저를 안았죠. 정말? 윤서야, 고마워. 하지만 그의 포옹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기쁨보다는 당황에 가까운. 저는 그 순간을 지나쳤습니다. 아이 아빠가 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 도연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축하한다고 후배들이 한잔하자고 해서. 도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누워 배를 쓰다듬었죠. 우리 아기 어떤 모습일까? 도연은 대답 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야, 한참 후 도연이 말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면 되는 거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도연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 무렵 저는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반대편에서 지연이 혼자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쥐어져 있었어요. 두 줄의 빨간 선. 그녀도 임신이었습니다. 도연의 아이를요. 임신 3개월이 지나자 저는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했어요. 도연은 제 등을 두드려줬죠. 힘내, 조금만 참아. 하지만 그는 자주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 그렇게 말하며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도연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까만 가죽 수첩. 펼쳐보니 날짜와 시간이 빼곡했어요. 대부분 주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지. 지가 뭘까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점? 지사? 아니면 누군가의 이름? 그때 도연이 들어왔어요. 윤서야, 뭐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수첩을 내려놨죠. 아, 정리하다가. 이거 버려도 돼? 도연은 빠르게 다가와 수첩을 낚아챘습니다. 이건 회사 거야, 함부로 만지지 마. 그의 표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움찔했죠. 미안해. 도연은 한숨을 쉬며 표정을 풀었습니다. 아니, 내가 예민했어, 미안. 그리고 저를 안았어요. 하지만 그 포옹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임신 5개월째 아버지가 집에 오셨습니다. 윤서야, 얼굴이 왜 그러냐? 아픈 거 아니냐?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요, 아빠. 입덧이 좀 심할 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도현이는 잘해주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해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점점 더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자주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제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늦가을이었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키워줄게. 그날 밤 도연은 또 늦게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무리하느라. 하지만 그의 옷에선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였어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았으니까요. 그냥 모른 척 했죠. 아기만 무사히 태어나면 된다고, 그러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 저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딸, 제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가을 장마였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랫배의 통증을, 진통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어요. 물이 터진 게 느껴졌죠. 여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차 키를 집어들었어요. 지금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빠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가 급한가 봐. 차 안에서 진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어요. 도연은 운전하면서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집중해, 제발. 저는 신음하며 말했죠.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초조했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밤 11시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휠체어에 태웠어요. 산모분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은 제 손을 잡았죠. 힘내, 윤서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분만실로 들어가기 전 저는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곧 만나는 거야.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응, 잘하고 있어. 그리고 저는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연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곧바로 복도 끝으로 걸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통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아기를 위해서, 제 딸을 위해서. 그 시각 같은 병원 3층 분만실에서 지연도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같은 병원, 같은 시각에 또 다른 여자가 도연의 아이를 낳고 있다는 것을. 지연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간호사만이 그녀 곁에 있었죠. 으아!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들렸어요. 아기 울음소리. 맑고 또렷한.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제 딸 보여주세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담은 입술. 제 딸이었어요. 안녕, 우리 딸.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쉬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같은 시각 3층에서 지연도 딸을 낳았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들어 올렸어요. 여자아이입니다. 지연은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속삭였죠.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회복실로 옮겨진 저는 침대에 누워 딸을 바라봤습니다. 신생아실에 있는 제 딸. 분홍색 팔찌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박윤서 딸.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수고했어, 윤서야. 그는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딸 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예쁘더라.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괴로움에 가까웠어요. 왜 그래? 안 좋아? 저는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날 밤 도연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지만 그는 3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도연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연의 병실 앞에 섰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도연은 대답 없이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2개의 침대, 2명의 아기, 분홍색 팔찌를 한 딸들.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이틀 후 저는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간호사가 딸을 안겨줬어요. 건강하게 키우세요. 저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제품에 딱 맞았죠. 우리 집에 가자. 저는 속삭였습니다. 도연은 차를 가지러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아기를 안고 서 있는데 누군가 저를 봤습니다. 3층에서 내려온 지연이었어요. 그녀도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의 표정은 창백했어요. 그녀는 제 품에 아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기를 내려다봤죠. 뭔가 이상한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어요. 혼란? 의심? 아니면 확신? 축하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도 딸이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차를 끌고 왔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차에 탔어요. 도연은 백미러로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도 차를 바라봤죠.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건 공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손녀 왔구나. 아버지는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예쁘네. 정말 예뻐.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셨죠. 윤서야 고생했다. 저는 행복했어요. 제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왜 그래? 기쁘지 않아? 도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 기뻐, 정말 기뻐. 하지만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열심히 빨았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쥐었죠.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제가 불렀어요. 그는 돌아봤습니다. 응? 우리 딸 이름 뭐로 할까? 도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지수, 박지수 어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지혜로울지 빼어날 수. 우리 지수.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이름이 지연의 지를 딴 것이라는 걸. 도연이 진짜 사랑하는 여자의 이름에서 가져온 거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육아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었어요. 밤마다 깨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지수는 순한 아이였어요. 잘 먹고 잘 잤죠. 우리 딸 천사야. 저는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대답 없이 지수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사랑과 죄책감이 뒤섞인. 지수야, 미안해. 어느 날 밤 도연이 속삭이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했어요. 무슨 말인지 물어보기 무서웠으니까요. 그 무렵 지연은 혼자 원룸에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밤마다 울었어요. 지연은 지쳐 있었죠.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언제 와줄 거야? 도연은 한숨 쉬었어요. 지금은 힘들어, 조금만 기다려. 지연은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삶이야? 저는 평온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니, 평온하다고 믿었어요. 지수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0일이 되었고 돌이 되었죠. 저는 행복했어요. 제 딸과 제 남편과 함께하는 삶. 하지만 어딘가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출산한 날 밤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모든 것이 달리 보이죠.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 저는 분만실에서 진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어머, 전기가 나갔네요. 간호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비상등이 켜졌죠. 어둠 속에서 붉은 불빛만이 깜빡였어요.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곧 복구될 거예요. 의사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딸의 울음.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비상등 불빛 아래서 본 딸의 얼굴. 빨갛고 작았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신생아실로 모시겠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갔어요. 저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전기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어요. 복도는 어두웠죠. 같은 시각 3층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이 딸을 낳았어요. 정전 속에서요. 간호사는 지연의 딸도 신생아실로 옮겼습니다. 두 아기 모두 같은 복도를 지나갔죠. 그리고 도연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전으로 어두워진 병원. 비상등만 깜빡이는 복도. 간호사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신생아들 확인 좀 해주세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도연은 그 틈을 노렸습니다. 신생아실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개의 침대에 두 명의 아기가 누워 있었죠. 분홍색 팔찌를 한 딸들. 박윤서 딸, 그리고 최지연 딸.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그는 속삭였어요. 그리고 팔찌를 바꿨습니다. 지연의 딸에게 윤서 딸이라는 팔찌를 채웠어요. 제 딸에게는 지연 딸이라는 팔찌를 채웠습니다. 순식간이었죠.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아기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도연은 신생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와 마주쳤어요. 어머, 보호자분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도연은 당황한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딸이 궁금해서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죠. 지금은 정전이라 정신없어요. 나가 계세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의 얼굴이었죠. 전기가 복구됐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켜졌어요. 병원은 밝아졌습니다. 간호사들은 신생아들을 확인했죠. 다 있네요. 다행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팔찌가 바뀌었다는 것을. 저는 회복실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와 제 손을 잡았어요. 윤서야. 저는 눈을 떴습니다. 딸은? 도연은 미소 지었죠. 건강에 잘 있어. 하지만 그의 미소는 굳어 있었어요. 이틀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박윤서님 따님입니다. 저는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제 딸, 아니, 지연의 딸. 하지만 저는 몰랐죠. 제가 안고 있는 이 아기가 제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지연도 퇴원했습니다. 그녀도 아기를 안았어요. 제 진짜 딸을. 최지연님 따님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그녀는 속삭였죠. 도연은 지연을 만났습니다. 병원 뒤편에서요. 다 끝났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끝이야? 이게 시작이잖아. 도연은 지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딸이 부자로 자랄 거야. 좋은 교육 받고 좋은 환경에서. 지연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난 어떻게 돼? 이 아이는 어떻게 되고?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지연을 안았을 뿐이죠.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지연은 도연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지수를 키웠습니다.
지연의 딸을 제 딸로 알고요. 지수는 예뻤어요. 눈이 크고 피부가 하였습니다. 윤서 닮았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사실 지수는 지연을 닮았어요. 지연은 원룸에서 제 진짜 딸을 키웠습니다. 혼자서요. 아기는 자주 울었어요. 지연은 지쳐갔습니다. 하윤아, 미안해. 지연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줬죠. 하윤, 발글하, 윤택할 윤. 넌 윤택한 집에서 자라야 했는데. 도연은 가끔 지연을 찾아갔습니다. 몰래요. 저 몰래. 돈 좀 가져왔어. 도연은 봉투를 건넸어요. 지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도연은 한숨을 쉬었죠. 그럼 어떻게 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지연은 하윤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윤서 딸이야. 제 엄마한테 가야 해.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들키면 다 끝나. 지연은 울었습니다. 이미 끝났어. 우리는 이미 끝났다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잘 자랐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들. 처음 뒤집고, 처음 기고, 처음 웃었죠. 엄마. 지수가 옹알이를 시작했을 때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통받고 있었어요. 하윤을 키우면서요. 돈도 부족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지연은 매일 밤 자문했어요. 이 아이를 제 엄마한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점점 더 자주 집을 비웠어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돌이 됐을 때 잔치를 열었죠. 아버지가 큰 식당을 빌려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다들 웃었어요. 도연은 지수를 안았습니다. 지수는 도연을 보며 웃었죠. 아빠.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쁜 눈물인가? 아니면 다른 감정? 그날 밤 도연은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수 돌잔치 했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연아? 도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뭐,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메말라 있었어요. 하윤은 어때? 도연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궁금해? 내 진짜 딸 말이야?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지연아, 제발. 뭘 제발. 이미 늦었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처럼,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처럼요. 저는 지수를 재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딸. 지수는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죠. 이 아이가 제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제 진짜 딸은 다른 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시간들이 18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21살이 됐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딸을 키웠습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지수는 모든 것을 가졌죠. 명문 대학에 다녔고 예쁘고 똑똑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수는 저를 대할 때 어딘가 거리를 뒀어요. 엄마, 저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지수는 자주 외출했습니다. 주말마다요. 저는 물었죠. 어떤 친구들이야? 지수는 애매하게 웃었어요. 그냥 학교 친구들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지수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서류였죠. DNA 검사 결과서. 제 손이 떨렸어요. 박윤서와 박지수는 친자관계가 아닙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야? 숨이 막혔습니다. 지수가 제 딸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그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윤서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지수가 제 딸이 아니래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들어왔어요. 저는 지수를 봤습니다.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지수는 멈춰섰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지수는 대답했습니다. 3년 전부터요.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3년. 지수는 3년 동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말 안 했어? 지수는 저를 봤어요. 차갑게. 말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모든 걸 고백했어요. 폭우가 내리던 그날 밤. 바뀐 아이들. 지연의 존재. 저는 듣는 내내 울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물었죠. 그럼 제 진짜 딸은 어디 있어요? 도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키웠어 하지만 10년 전에 고아원에 보냈어. 저는 그 말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제 딸이 고아원에 있다고? 18년 동안 저는 다른 아이를 키웠고 제 진짜 딸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거죠? 다음 날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아버지는 곧바로 움직였죠. 비서를 불러 조사를 지시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진짜 딸의 이름은 하윤이었어요. 현재 21살. 희망고아원 출신. 지금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야간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울었어요. 제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니. 저는 즉시 하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소를 알려주셨죠. 조심히 해라. 그 아이도 충격받을 거다. 카페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어요. 단정한 머리, 작은 키,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 옆모습이 어린 시절 제 모습과 똑같았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윤이 저를 봤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죠. 커피 한 잔 주세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로 갔어요. 커피를 가져온 하윤을 저는 똑바로 봤습니다. 제 눈, 제 코, 제 입술 모두 닮아 있었어요. 혹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희망고아원 출신이세요? 하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떻게 아세요? 저는 박윤서라고 합니다. 하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박윤서요? 네. 할 말이 있어요. 앉을래요? 하윤은 망설이다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18년 전 그날 밤의 일을, 바뀐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윤은 듣는 내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윤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어머니의 친딸이라는 거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18년 동안 전 혼자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늘 궁금했죠. 제 엄마는 누굴까? 왜 날 버렸을까?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울었어요. 하윤은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그 18년이 지워지나요? 하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죠.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까 생각해줘요. 하윤은 손을 빼냈어요. 죄송하지만 이래야 해서요. 그리고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하윤을 봤어요. 제 딸, 18년 동안 못 본 제 딸.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거실에 있었어요. 저는 지수를 봤습니다. 하윤이 만났어. 지수는 표정이 굳었죠. 그래서요? 너도 알아야 해. 내 진짜 엄마는 지연이야. 지수는 웃었어요. 알아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니까요. 언제부터 지연을 만났어?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대답했죠. 고등학교 때부터요. 엄마가 날 찾아왔어요. 진짜 엄마가.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도연도 알아?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도 알죠. 우리 셋이서 가끔 만났어요. 여행도 다녔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 그들은 가족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어?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전 친엄마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사랑받고 싶었죠. 진짜 사랑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난 널 사랑하지 않았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했겠죠. 하지만 그건 의무였어요. 딸이니까 사랑한 거잖아요. 지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윤서 씨, 차갑고 도발적인 목소리였어요. 이제 내가 내 자리 좀 비켜줄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8년. 거짓 위에 쌓인 18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우리 이혼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윤서야, 18년 동안 거짓말하며 살았잖아요. 이제 끝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 싫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도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죠. 용서는 무슨. 당신은 제 인생을 망쳤어요.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뭔가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류들을 뒤지다가 영수증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봤죠. 호텔 숙박권, 식당 예약 확인서. 날짜를 보니 최근 것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창백해졌어요. 그건 지연이랑 지수랑 만난 거죠? 가족여행? 제가 모르는 사이 당신들은 행복한 가족놀이를 한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영수증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역겨워요. 정말 역겨워. 그리고 방을 나왔죠. 도연이 뒤따라왔어요. 윤서야, 들어봐. 듣기 싫어요. 더 이상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울었어요. 18년. 18년 동안 저는 바보였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랑했고 딸은 제 딸이 아니었어요. 제 진짜 딸은 고아원에서 자랐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윤서야, 괜찮으냐? 아빠. 저는 울먹였습니다. 집으로 와라.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서류들. 지수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윤서 엄마가 다 알았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네, 이제 어떡하죠? 아빠도 곤란해하고. 지수는 지연을 엄마라고 불렀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죠. 도연이 쫓아왔어요. 윤서야, 어디가? 아빠 집이요. 당신이랑은 끝이에요. 차를 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윤서야,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엄마, 어떡해요? 제 딸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서재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진정해라, 아빠가 있다. 아버지는 서류를 꺼내셨어요. 하윤이에 대한 조사 결과다 자세히 나와 있어. 저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하윤은 희망고아원에서 18살까지 자랐어요. 성적은 우수했지만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에 다녔죠. 지금은 카페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없었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죠. 제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니.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라도 찾았으니 다행이다. 데려와라. 우리가 잘 키우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다음 날 저는 다시 카페로 갔습니다. 하윤은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죠. 또 오셨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시간 좀 내줄래요? 하윤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뒤편 테이블에 앉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윤은 저를 봤죠. 왜 궁금하세요? 당신은 제 딸이니까요. 하윤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딸이요? 18년 동안 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10살까지는 지연 씨가 키웠대요. 근데 돈이 없어서 저를 버렸죠. 그 후론 고아원이었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연이 널 버렸다고? 내 키울 수 없다고 하더래요. 전 그 말 듣고 울었어요. 왜 날 낳았냐고. 근데 답은 없더라고요. 하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너무 담담해서 더 슬펐죠. 이제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왜요?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 하면 제가 따라가야 해요? 전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다니.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윤은 웃었습니다. 힘들어도 제 인생이에요. 누구 덕 안 보고 사는 거죠. 그게 자랑스러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을 줄게요. 생각해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하지만 답은 똑같을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려는데 하윤이 불렀어요. 박윤서 씨, 왜요? 제가 돌아봤습니다. 혹시 그 사람 딸 지수였나요? 그 애는 어떻게 지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잘 지내요. 명문대 다니고 예쁘고.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겠죠. 부자 집에서 컸으니까. 그 말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죠. 윤서야,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다시 시작은 없었어요.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하윤이 만났냐? 네, 근데 거부해요. 집에 안 온대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죠. 그럴 수도 있지. 충격이 클 테니까. 어떡하죠, 아빠? 기다려라. 그리고 증명해라. 내가 진짜 엄마라는 걸.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지수의 목소리였어요. 친정이야. 왜? 할 말이 있어요. 만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내일 만나자. 아니요, 지금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수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저를 봤죠. 전 지연 엄마한테 갈 거예요. 뭐라고? 제 진짜 엄마한테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수야, 18년 동안 내가 널 키웠잖아. 의무로 키운 거잖아요. 의무가 아니야. 사랑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이었다면 진작 진실을 말했어야죠. 전 엄마의 거짓말 속에서 자란 거예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제가 불렀어요.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나가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울었어요. 키운 딸도 낳은 딸도 모두 저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윤서야, 이제 결정해라. 도현과 끝낼 거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끝낼 거예요.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잘했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18년간 쌓인 거짓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움직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을 부르셨어요. 병원 기록을 찾아라. 18년 전 그날의 모든 기록을.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서재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찾을 거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낼 거야.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디 있어요? 은퇴하셨습니다. 지금은 부산에 계십니다. 아버지와 저는 즉시 부산으로 갔습니다. 간호사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태준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는 우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죠. 거실에 앉았습니다. 간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내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아버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18년 전 폭우가 내리던 밤 기억하십니까?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정전이 됐었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간호사는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봤죠. 따님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정전이 됐어요. 비상등만 켜진 상태였죠. 신생아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2명의 아기가 같은 시각에 태어났어요. 둘 다 여자 아기였죠. 계속하세요. 아버지가 재촉하셨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팔찌를 확인했는데 이상했어요. 위치가 바뀐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어두웠고 정신 없었으니까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는 울먹였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CCTV를 확인하려 했는데 그날 영상이 없었어요. 정전 때문에 다 날아갔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팔찌를 바꿨던 거예요.
간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한 남자가 신생아실에 들어왔다. 나갔거든요. 보호자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누구였습니까?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잘 안 보였어요. 어두웠고요. 하지만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도연이었죠. 분명히 도연이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후에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경 쓰였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팔찌도 제대로 채워져 있었고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비서실장을 봤습니다. 녹취했나?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간호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언서를 써주십시오. 법적 효력이 있게요. 간호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본 게 아니에요. 당신이 본 것만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간호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서를 작성했죠.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떨렸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긴 거예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셨어요. 도연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내 딸을 찾는다. 하윤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 진짜 딸 하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죠. 데려와라. 우리 손녀를 집으로 데려와. 다음 날 저는 다시 카페로 갔습니다. 하윤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또 오셨네요.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윤은 카운터 뒤로 갔습니다. 바쁜데요. 5분만요. 제발. 제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하윤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게실로 들어갔죠. 뭔데요? 하윤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봐요. 당시 간호사 증언이에요. 그날 밤 아기가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하윤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정말 바뀐 거예요? 네. 당신은 제 친딸이에요. DNA 검사도 할 수 있어요. 하윤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집으로 와요. 우리 집으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저는 애원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전 여기가 좋아요. 왜요? 왜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윤은 저를 똑바로 봤죠. 18년 동안 전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지 마세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하윤은 울었어요. 바로 잡는다고요? 그 18년이 돌아와요? 제가 겪은 외로움이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죠. 믿을 수 없어요. 당신들을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당연했죠. 18년 동안 전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땠냐? 거부해요. 날 믿지 않아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셨죠. 시간이 필요하다. 조급해하지 마라. 하지만 아빠, 기다려라. 그리고 증명해라. 내가 진짜 엄마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하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다릴게요. 당신이 마음을 열 때까지. 엄마가 여기 있어요. 답장은 없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릴 거예요. 아버지는 다음 단계로 움직이셨습니다. 도연의 회사를 조사하셨어요. 비리가 있을 거다 찾아내라. 비서실에 지시하셨죠.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가혹하다고! 그 자식이 한 짓을 생각해봐라. 내 인생을 망쳤어. 내 딸의 인생도 망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18년간의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요. 며칠 후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윤서야, 준비해라. 이제 시작이다. 뭐가 시작이에요? 복수다. 진실을 밝히고 도연을 무너뜨리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이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하윤을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직접 데려와라. 엄마로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저는 매일 카페에 갔습니다. 하윤은 처음엔 저를 피했어요. 또 왔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자리에 앉아 하윤을 지켜봤죠. 일하는 모습, 손님 대하는 모습, 모든 게 대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윤은 제게 물었어요. 왜 매일 와요? 당신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18년 동안은 안 보고 싶었으면서요. 그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당장 찾아갔을 거예요. 하윤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겠죠. 믿기 힘들지만 2주가 지났습니다. 하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뭘 마실 거예요? 반말은 아니었지만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죠. 당신이 추천해 주는 걸로요. 하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라테 드릴게요. 하윤이 만든 커피는 맛있었어요. 맛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윤은 작게 미소 지었죠.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하윤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사실 궁금했어요. 뭐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하윤의 눈을 봤습니다. 알고 싶어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연과의 만남, 결혼, 지수를 키운 18년,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하윤은 조용히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만큼은 아니에요. 당신이 더 힘들었죠. 하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아원은 외로웠어요. 명절 때마다 다들 집에 갔는데 전 혼자 남았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잘못은 아니에요. 몰랐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윤은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너 보고 싶어서. 하윤은 웃었습니다. 이상해요. 엄마라고 부르기도 어색하고. 천천히 하면 돼. 서두르지 않을게. 저는 하윤의 손을 잡았어요. 하윤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하윤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집에 한번 와볼래? 하윤은 망설였습니다. 갑자기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셔. 외손녀를. 하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하윤을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윤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윤은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하윤을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손녀 고생 많았다. 하윤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어머니도 나오셔서 울었죠. 하윤아, 잘 왔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하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하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얼마든지 줄게. 하지만 우리는 너를 기다린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하윤을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오늘 고마워. 아니에요. 저야말로 하윤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부담 갖지 말고. 하윤은 웃었어요. 네, 엄마.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엄마. 제 눈에 눈물이 고였죠. 일주일 후 하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응, 하윤아. 집에 갈게요. 엄마, 곁으로 갈게요. 저는 전화기를 쥐고 울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윤이 짐을 싸서 왔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가방 2개가 전부였죠. 이게 다야?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 없어요. 하윤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필요한 거 다 사주마. 저는 하윤을 안았습니다. 하윤도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잘 부탁해요. 나야말로. 잘 부탁해. 하윤의 방을 꾸며줬습니다. 아버지가 가구를 새로 들여놨어요. 마음에 들어? 제가 물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너무 좋아요. 이런 방은 처음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하윤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들었어? 아니요, 앉아요. 하윤이 대답했어요. 침대에 앉았죠. 궁금한 거 있어? 지수는 어떤 애예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쁘고 똑똑해. 근데 지금은 지연이랑 살고 있어. 만나보고 싶어요. 하윤의 말이었어요. 왜? 제 자리에 있던 애잖아요. 궁금해요. 저는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나게 해줄게. 하지만 상처받을 수도 있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 문자를 보냈어요. 지수는 답장했죠. 왜요? 하윤이 너 만나고 싶대.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카페에서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수는 먼저 와 있었어요. 하윤과 저는 들어갔죠. 지수는 하윤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너구나. 지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응, 하윤이 대답했어요. 둘은 마주 앉았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 있었어. 지수가 말했어요. 미안해. 내 잘못은 아니지만 하윤이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한테 미안할 건 없어. 오히려 난 행운이었어. 부자 집에서 자랐으니까. 그 말에는 자조가 담겨 있었어요. 넌 불행했어? 하윤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웃었죠. 모르겠어.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 그냥 살았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바뀐 두 딸. 이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일어섰어요. 가볼게요. 지수야. 제가 불렀습니다. 지수는 저를 봤죠. 전 이제 박지수가 아니에요. 최지수예요. 지연 엄마 성을 따를 거예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수야. 안녕히 계세요. 지수는 나갔습니다. 하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18년 키운 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하윤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제가 있잖아요. 저는 하윤의 품에서 울었어요. 고마워, 하윤아. 천만에요, 엄마.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마침내 움직이셨습니다. 도연의 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횡령이 있었다. 증거도 확보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셨죠? 이제 끝낼 시간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요. 문자를 보냈죠. 도연은 답장했습니다. 어디서? 우리 집에서요. 마지막으로 도연이 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어요. 윤서야. 앉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죠. 아버지도 함께 계셨어요. 도연 씨,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 회사 횡령 건 알고 있나?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3억을 빼돌렸더군 지연에게 준 돈이겠지.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혼 합의서예요. 서명하세요. 도연은 서류를 받죠. 윤서야, 제발. 제발은 무슨 18년 동안 거짓말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명 안 하시면 횡령건으로 고소할 거예요. 선택하세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어요. 저도 서명했죠. 이제 끝이에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윤이는 하윤이는 제 딸이에요.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윤서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뭔데요? 하윤이 잘 부탁해.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할 말은 아니죠. 도연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죠. 잘했다, 윤서야. 일주일 후 도연의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아버지가 거래를 끊으셨거든요. 도연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지연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는 지연을 고소하셨습니다. 출생신고 위조와 사기 혐의다. 지연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저는 TV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과 동시에 허무함이었죠. 엄마, 괜찮아요? 하윤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저는 하윤을 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새로 시작하자.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엄마. 그날 밤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수의 목소리였어요. 지수야. 지연 엄마가 잡혀갔어요. 아빠도 파산했고요. 지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전 어떡하죠? 갈 곳이 없어요.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18년을 함께 산 딸이었습니다. 친딸은 아니었지만요. 집으로 와.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집으로 오라고. 여기가 내 집이었잖아. 지수는 한참 침묵했어요. 정말요? 응, 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음 날 지수가 왔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요. 하윤이 현관에서 지수를 맞았어요. 왔어? 응. 지수는 어색하게 웃었죠. 들어와. 거실에 셋이 앉았습니다. 저는 두 딸을 봤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야. 진짜 가족.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배신했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저는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피해자야. 도연과 지연이 저지른 일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지수는 울었습니다.
엄마, 하윤도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자매야, 그치? 지수는 하윤을 봤죠. 미안해, 내 자리를 빼앗아서.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 두 딸이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아버지도 옆에서 지켜보시며 미소 지으셨죠. 잘했다, 윤서야. 네, 아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하윤과 지수는 서로 친해졌죠.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지수가 물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하윤이 알려줬습니다. 둘은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엄마, 뭐 해요? 하윤이 물었죠. 그냥 너희가 예뻐서. 저녁이었습니다. 셋이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하윤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왜? 저를 받아줘서요. 저는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수도 제 반대편에 기댔어요. 저도 고마워요, 엄마. 뭐가? 용서해줘서요. 저는 두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더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윤은 대학을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학비를 대주셨거든요. 지수도 복학했습니다. 둘은 함께 등교했죠. 언니, 오늘 수업 끝나고 카페 갈래? 좋아.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하윤과 지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왔어요. 둘이 동시에 말했죠. 어서 와. 배고프지? 네.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우리 손녀들 왔구나. 할아버지, 하윤과 지수가 달려갔어요. 식탁에 5명이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하윤, 지수. 진짜 가족이었어요. 건배하자. 우리 가족을 위해. 아버지가 잔을 들으셨습니다. 건배! 밤이 깊었습니다. 하윤과 지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두 방을 차례로 들여다봤습니다. 둘 다 잠들어 있었죠. 잘 자, 우리 딸들. 조용히 속삭였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18년의 거짓말. 고통스러운 시간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제 딸을 찾았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다를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갈 겁니다. 진짜 사랑으로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응, 뭐해? 계란 프라이요.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지수도 나왔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둘은 함께 요리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엄마, 왜 울어요? 하윤이 물었어요. 그냥 좋아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아. 엄마, 우리도 좋아요. 지수가 말했죠. 진짜? 네, 진짜예요. 하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엄마,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어요. 봄의 햇살, 새로운 시작의 빛. 진실은 잃어버렸지만 사랑은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우리는 함께였으니까요. 엄마, 식사 준비됐어요. 하윤이 불렀습니다. 응, 간다. 저는 식탁으로 갔어요. 두 딸과 함께 앉았죠. 맛있게 먹자. 셋이 함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이제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시간.